언제 봐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플레이해볼 게임은요, 그 당시 오락실 국민게임이라고 불려도 될 정도의 인지도를 가진 게임입니다. 더블드래곤. 워낙 유명한 게임이니까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호감게임TV 출발합니다. 여자친구가 납치되는 장면은 하도 봐가지고 지금은 별 생각이 없지만요, 그 당시에는 여자를 때려서 기절시킨 다음에 납치를 한다고? 그 부분에서 조금 놀랬고요. 그리고 여자는 배가 약점이구나 라는 것도 이 더블드래곤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뭐 남자도 배 맞으면 아프지만요, 그 당시 우리 소년들은 암묵적으로 여자는 보호해야지 된다, 어린이는 뭐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어렸으니까. 하지만 여자는 약한 존재니까 남자들이 보호해줘야지 된다, 그게 그냥 소년들 머릿속에, 가슴속에 박혀 있었죠. 사회적으로도 그랬고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요즘 어린 친구들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안 변할 것 같습니다, 죽는 날까지. 이 게임은 1987년 6월에 오락실에서 첫 가동을 시작했고요. 테크노스 재팬의 대표 게임이죠. 하지만 우리도 이 게임 때문에 테크노스 재팬이라는 회사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주인공의 이름은 빌리 리. 2인용을 할 때는 EP 쪽이 지미 리,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적한테 납치된 여성의 이름은 마리안, 우리가 플레이하는 빌리 리의 연인입니다. 우통을 벗은 굉장히 덩치 큰 사나이, 이름은 아보보. 아보보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름이 특이해서 그럴까요? 귀여워서 그럴까요? 우리 입에는 짝짝 달라붙는 그런 이름이긴 해요, 아보보. 물론 아보보의 모험이라는 게임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해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보보라는 이름도 좋지만 저는 지금도 그 당시에 불렀던 BA라는 이름이 제일 편안합니다. 마무리는 박치기. 지금이야 박치기 편안하게 사용하지만요, 그 시절에는 사용하면 안 되는 불편한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빠르게 탁탁 조이스틱을 튕기면은 박치기 기술이 나가는데요, 이게 아무 때나 나가니까 문제인 겁니다. 공격 범위도 좁아서 사용하다가 이렇게 같이 맞아요. 공격력이 좋다는 거는 잘 모르겠고요, 보통 정도는 되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스테이지 보스의 등장입니다. 머리 모양이며 검은 피부색, 딱 BA죠. 아보보보다는 이 녀석을 우리는 BA라고 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름은 잭입니다. 이 게임을 만든 제작진들은 대부분 이소룡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잭의 모티브는 사막유이에 등장하는 키가 굉장히 큰 카림 압둘자바, 그 캐릭터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알고 봐도 전혀 느낌이 안 나죠. 보스가 먼저 죽으면은 부하들은 도망을 가는 게 이 게임의 룰이죠. 이 게임은 이소룡의 영향도 많이 받았는데 그 당시 굉장히 핫했던 매드맥스 그리고 북두의권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적들이 던진 다이너마이트 맞으면 한 방에 대부분 즉사죠. 오락실에서 저 다이너마이트 가지고 놀다가 많이 죽어봤는데요, 즉사 안 할 때도 가끔 있었습니다. 초보일 때는 이 부분에서 직접 싸우지 않고 적들을 이렇게 낙사를 시키는 걸로 진행을 많이 했었는데요, 2인용을 할 때는 보너스를 빨리 얻어야 했기 때문에 낙사를 시키지 않고 싸웠고요. 그리고 이 게임 금방 익숙해져가지고 낙사시키면 게임도 빨리 끝나니까 최대한 많이 즐기기 위해서 그냥 싸웠죠. 그리고 소소한 재미거리로
지나칠 수 있는 박스를 스테이지 끝나는 부분까지 들고 가던가 발로 차서 가던가 그렇게 즐기곤 했죠. 이 게임 정말 쉽죠. 이 팔꿈치 엘보 공격만 하면은 끝판까지 무난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오락실에서 이 게임 즐기신 분들 지금 플레이 하셔도 엘보 공격 하나만 해서 끝까지 무조건 가실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쉬웠기 때문에 나중에는 별별 이상한 짓 하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게임 중간에 게임 오버가 많이 나기도 했죠. 그 망하는 시작점은 대부분 여기서부터일 겁니다. 이 벨트 위에서 적들을 유인한 다음에 오른쪽 구멍으로 낙사시키는 게 재밌거든요. 아니면 지금 여기서 싸우는 것도 재밌습니다. 위험하긴 해도 아이고 떨어지면 바로 목숨 하나 잃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정말 천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네 이렇게 어우 큰일 날 뻔했는데 쟤만 떨어졌네요. 처음에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낙사시키는 걸 즐겼고 다음에는 이번에 보신 것처럼 지금 이 철판 위에서 싸우다가 많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당시에 이 게임 처음 플레이할 때 목숨이 2개밖에 없다는 게 굉장히 불만이었습니다. 이 게임 전에 목숨이 2개밖에 없는 그런 게임이 있었나요? 없었으니까 뭐 이런 게임이 다 있어! 라고 속으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3만점 보너스 받았습니다. 혼자 하면은 여기쯤에서 보너스를 받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2인용 하면은 이번 스테이지 끝날 때쯤에 보너스를 받으니까 아까처럼 위험한 플레이를 하다가 목숨을 하나 잃잖아요. 이번 스테이지 굉장히 길기도 한데 중간에 낙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한 마리만 가지고서 이번 스테이지 클리어 하려고 하면은 조금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게임 할 때마다 위험한 그런 플레이를 매번 즐겼었네요. 중독성 있습니다. 파마 머리를 한 여성 캐릭터 이름은 린다. 에너지가 별로 없어도 이 게임의 시그니처 머리 잡고 무릎 찢기 안되는 캐릭터입니다. 머리채를 잡고 무릎 찢기를 할 수 있는 캐릭터는 우리랑 덩치가 비슷하면서 머리숱이 많아야지만 가능합니다. 일단 린다는 여자니까 봐준다고 할 수 있고요. BA들 아보보나 잭 그 둘은 우리보다 덩치가 커서 머리카락을 잡고 무릎 찢기를 못한다는 설정인데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잡을 게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기술 시전을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혼자. 머리카락을 잡고 무릎 찢기 공격을 하다가 던질 수도 있잖아요. 적을 잡아서 던진다. 우리가 먼저 2대나 3대를 때리면 적이 그로기 상태가 됐을 때 가까이 가면은 자동으로 적을 잡잖아요. 그 부분이 이 게임을 즐길 때도 조금 어색했습니다. 나중에 파이널 파이트라는 게임이 나오면서 적을 잡아서 던진다라는 개념이 확실해졌죠. 캡콤이 게임의 조작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참 잘 만들었어요. 여기는 죽음의 달입니다. 초보 때 정말 많이 그리고 2인용 할 때 정말 많이 빠져서 목숨 하나를 잃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 공포스러운 거는 겨우 건넜더니 BA가 나타나서 다시 반대편으로 도로 던져버리는 것도 있었고요. 아니면 바로 물로 던져버리는 그런 일도 많았기 때문에 지금 플레이해도 뭔가 살짝 부담감은 있어요. 제가 아까 보너스 얘기를 한 게 2인용을 할 때는 이번 스테이지 거의 끝 부분까지 가야지 둘 다 보너스를 하나씩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장난치면서 돌다가 목숨 하나 잃고 이 다리를 건너다가 목숨 하나 잃었다. 그런 게임 오버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나중에는 엔딩 보기가 더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유 칼 못 먹네요.
그냥 갑니다. 칼을 들고 있었으면은 바로 이 부분, 나무 쌓아놓은 이 부분에다가 칼 몇 번 던지고 지나가곤 했죠. 왜 그랬냐고요? 그 시절에는 무술 영화를 많이 봤잖아요. 무술 영화 보면은 칼 던지는 장면 많이 나오고 나무나 벽에 잘 꽂히잖아요. 대리 만족으로 게임 속에서 나무에다가 그냥 한번 던져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마음으로 던지고 놀았는데, 글쎄요, 다른 친구들은 어떤 마음으로 던졌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젓가락 있죠. 젓가락으로 골판지, 벽이나 나무는 너무 딱딱해서 안 꽂히니까 골판지나 달력 같은 거에다가 던져서 꽂기 연습 안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습니다. 잘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과도 가지고도 던져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장난이고 그렇게 노는 애들 있으면은 말릴 텐데, 그 시절 소년들 정말 야생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장판 있죠. 장판에는 뭘 던지면 굉장히 잘 꽂혔습니다. 쫀득한 맛이 있어가지고 뭐가 됐든지 간에 한번 던져서 제대로 꽂혔다 그러면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몇 번을 하게 되는 그런 마성이 있죠. 장판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한 개구장이십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부모님께 효도를 강요하는 호감게임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이 돌을 가지고 다음 스테이지까지 이렇게 넘기는 거가 작은 재미 중에 하나고, 이 돌을 가지고 있다가 떨어지면은 뿅, 돌이 갑자기 사라지는 별거 아닌 버그도 있고요. 우리를 닮은 적이 등장을 했죠.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도 보스로 등장을 했고요. 이름은 제프. 이 녀석은 체력이 많을 땐 머리카락을 잡고 무릎 찢기를 거부하지만요, 몇 대 맞으면은 무릎 찢기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M자형 탈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머리를 소중히 하는 게 아닌가, 혼자 내피셜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다이너마이트 나왔으니까 이 다이너마이트로 두 마리를 보내줬습니다. 얘는 무시하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따라 올라올 때도 있고 밑에서 못 올라올 때도 있는데요, 오늘은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스테이지가 진행 구간이 제일 짧은 스테이지죠. 흰색 런닝을 입고 열심히 나를 따라온 이 녀석의 이름은 윌리엄스. 그냥 잡졸 중에 한 명입니다. 이 게임을 오락실에서 즐기던 그 시절에도 우리는 러닝 셔츠만 입고 밑에는 반바지, 그렇게 입고서 오락실 오는 친구들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러닝만 입고 어디 돌아다니는 그런 아이들 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 시절엔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제프 두 마리, 은근히 귀찮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귀찮아요. 어지간하면 팔꿈치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에이, 귀찮으니까 빨리 보내줍니다. 문지기 BA 등장을 했네요. 이름이 약간 다릅니다. 미보보. 피부색이 녹색이라서 굉장히 기억에 강하게 남아있는 BA 중에 한 명이죠. 이 게임의 시대적 배경은 199X입니다. 핵전쟁 이후의 시대고요. 폭력이 난무하는 뉴욕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오락실에서 이 게임을 즐기셨던 분들은 이 부분에서 많이 당황을 하실 겁니다. 벽에 붙어서 쭉 앞으로 가면은 돌이 튀어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굉장히 열심히 튀어나오죠. 복사기판은 벽을 따라서 붙어가면은 돌이 안 튀어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뒤에서 구경하고 있는 저 녀석
다이너마이트로 꺼내줍니다. 이 녀석도 창맛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체력이 너무 없네요. 이 부분은 버그가 있어요. 절대 사소하지 않습니다. 방향키를 위로 계속 왔다 갔다 해주면은 뭔가 어디로 갈 것처럼 하더니 낙사해서 목숨 하나를 잃었죠. 횟수 제한 없습니다. 계속 목숨 하나 잃을 수 있는데 그냥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지나갑니다. 여기가 또 고비죠. 아이고, 창에 찔리면은 목숨 하나 바로 또 잃고요. 2인용을 할 때는 둘이 어지간하면 같이 동시에 지나가야지 됩니다. 먼저 지나간 친구는 창에 안 찔릴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지나가는 친구는 어지간하면 창에 찔려서 목숨 하나 잃게 됩니다. 처음에는 누가 먼저 지나가느냐로 약간의 신경전이 있었는데 나중엔 같이 지나가도 되는 거를 알고 나선 사이좋게 지나가죠. 그러면은 사이좋게 잘 통과를 하면 다행인데 창에 찔릴 땐 같이 동시에 찔리기도 합니다. 이게 알 수 없어요. 약간의 운도 따라줘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BA가 동시에 두 마리가 나오니까 이 좁은 곳에서 BA 두 마리와 싸우기에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위아래로 조금씩 피해 다니면서 팔꿈치치기를 하는데 가끔 많이 움직여서 떨어져 죽을 때도 있었죠. 대부분 오락실에서는 이 부분에서 한 마리씩 처리를 해서 우리랑 닮은 제프도 한 마리씩 싸워서 마지막 최종 보스전을 했는데 오늘은 여기 난간 위에서 싸우는 방법 있잖아요. 아보보가 우리를 도와줘서 보스가 있는 저 난간 위로 던져주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아보보가 밑에 걸렸네요. 일로와. 끄집어낸 다음에 아이고 실패. 여기 아이고 조금 밑에서 해야지 돼요. 지금 이 자리 넘어졌죠. 이때 등짝을 보여주면 아이고 또 실패. 바닥에 커다란 네모난 블럭과 블럭 사이에 발을 넣은 다음에 거기에 붙어야 되고요. 팔꿈치치기로 아보보를 먼저 쓰러뜨리고 등짝을 보여줘야지 되는데 아보보랑 저랑 타이밍이 안 맞네요. 다시 등짝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인 거는 아보보의 체력이 얼마나 있을지. 이번엔 됐습니다. 어렵죠. 그리고 올라간 다음에 방향키를 위나 아래로 내리면 안 돼요. 조금은 되는데 너무 많이 움직이면은 우리가 다시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최종 보스의 이름은 윌리. 우리가 여기 위로 올라오니까 굉장히 당황해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M자 탈모를 가지고 있는 윌리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잡는 행동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렵게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밑으로 내려가기는 싫거든요. 여기서 윌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윌리가 최종 등장을 할 때는 지금 벽에 붙어있는 총을 꺼내 들고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없던 총이 갑자기 하나가 더 생겼죠. 윌리가 뭐 해보지 못하고 난간 위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두목을 잃은 잡졸들은 도망을 가고요. 목숨이 하나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 마리 일부러 몸을 던져줬습니다. 아니 목숨 하나 던졌으니까 에너지 가득 찬 상태로 재등장을 해야지 되지 않나요? 그런데 에너지가 한 칸만 있습니다. 오락실에서 이 뽀뽀하는 장면 보면서 참 많이 마음이 설레기도 했었는데 별거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지금의 소년들은 저 장면을 보면 그 당시 우리들처럼 마음이 설렐까요? 그 시절의 소년들, 우리들은 참 순수했습니다. 지금도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호강게임TV를 보시는 게 아닐까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강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강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이름 새기는 거 왜 안 나오니? 뭐지? 마지막에 목숨을 그냥 무의미하게 던져버렸다고 이름 새기는 거조차 안 나오네요. 이것도 버그인가 봅니다. 그 당시 보이지 않던 버그가 은근히 있었군요. 암튼 다른 게임 가지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